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비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김대중의 비자금은 왜 수사하지 않나? 입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경선 또는 대선 과정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이 일파만파의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불과 몇 년 전에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는 왜 한국의 정치, 언론, 국민은 그에 대해서 조용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김대중의 비자금 사건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다 잘 아시는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삼남 김홍걸 씨입니다. 오늘 이 두 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사건의 하나의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이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을 현재 그의 삼남 김홍걸 씨가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국정원의 그 수사 결과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 지금부터 2년 6개월 전에 월간조선이 3월호와 4월호에 연이어서 월간조선의 그 특종으로서 김대중 비자금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2009년 국정원 당시 원세훈 국정원 원장인데요. 국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에 관한 첩보를 입수를 합니다. 정보원은 북한 내에 있는 어떤 소스다 이렇게 월간조선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진실 여부를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데이비슨 프로젝트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의 소유가 거의 분명한 미국 US 뱅크의 계좌에서 발행된 1억 달러 수표의 그 사본을 국정원이 입수를 했고 또 월간조선이 입수해서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1억 달러 수표가 진본임이 확실한 이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이 실제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거의 입증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규모는 관련 첩보에 의하면 미국 동부의 7억 달러 그리고 서부에 6억 5천만 달러, 도합 1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간조선은 이 특종을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이로 인한 그 후폭풍을 예상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다다시피 어떠한 후폭풍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사건 자체는 이미 잘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의미는 없고 왜 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후폭풍은 전혀 일지 않았을까 하는 그 문제를 저는 간단하게 결론 삼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문제는 2009년도에 한국의 국정원이 첩보를 입수한 바로 그 해에 아마 초부터 김홍걸 씨와 전성식 씨라고 미국의 그 포클랜드 대학에 있는 그 교수로서 컴퓨터 공학 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교수로 알려져 있고요. 평양 박의대 부총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김진경이라는 사람은 연변과 평양의 과학기술대학을 세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 한국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테라 스즈키는 역시 그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이 전성식, 김진경, 특히 전성식 씨와 협력해서 선양 프로젝트를 실무적으로 추진한 사업가입니다. 여러 사업체를 시애틀에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중국 선양에 있는 전자상가를 개발하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에 건물을 짓고 그것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이 김진경이 총장으로 있는 평양과기대에 보낸다 하는 이와 같은 그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다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중국 당국에 제출해서 투자 적격 판정을 받고, 그에 기초해서 선양에 있는 챙다 그룹이라는 어떤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그룹과 이제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협약도 체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근거 위에서 이 전성식 씨가 아마도 미국에 있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DJ가와는 밀접한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의 요청으로 DJ 비자금을 관리하는 한스 류라는 미국인에게 이것을 의뢰를 해서 그의 서명에 의해서 US뱅크의 계좌로부터 LHL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에 1억 달러를 송금을 합니다. 이 회사는 2009년 12월 23일에 미국 오레곤주에서 설립된 LHA 투자 유한 회사인데요. 아마도 김원걸 씨가 그 실질적 주인이 아닐까, 월간조선은 그렇게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평양에 세워진 평양과학기술대학이었고요. 그 설립자는 김진경 씨입니다. 김진경 씨와 평양과학기술대학인데, 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김진경, 그다음에 전성식 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DJ 김대중가에 부탁을 해서 김대중가가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의 1억 불을 중국에 송금을 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신양에 짓는다 하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이제 드디어 US뱅크에서 1억 달러를 송금해서 LHL이라는 투자 회사,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에 입금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요 보여드리는 화면은 월간조선이 입수해서 공개한 US뱅크가 2009년 12월 21일에 발행한 그 1억 달러, 100 million dollar and 0 cents의 금액이 뱅크노트입니다. 수표죠. 이렇게 지정된 계좌로 투자회사 페이퍼 컴퍼니로 이제 송금이 이루어지자, 그 다음 날 2009년 12월 24일에 서울에서 르네상스 호텔에서 이 LHL에 예치된 1억 달러의 그 처분을 관한 둘러싼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원걸 씨,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스즈키 전성식, 그리고 이준경,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를 대리한 3일 회계법인의 관계자, 이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선양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논의를 하고, 그때 뱅크노트에 관한 뱅크노트의 그 사본이 참석자들에게 이제 보여짐으로써 프로젝트의 실현성에 관한 어떤 그 보정을, 확신감을 서로가 갖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 2010년 1월 달에 이 동북아 교육협력재단, 지금 그 강남 삼성동에 있습니다만, 한국의 기독교의 유력자들이 평양의 과기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그 재단입니다. 이 동북아 교육협력재단에서 이 평양과기대 총장 김진경도 참석한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김진경은 당초부터 이 자금이 김대중 대통령가에서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도, 이때 와서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서 DJ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이란 사실에 알려짐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서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이 사실상 실무적으로 한 1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온 스즈키 씨가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10월 달에 이 프로젝트 추진에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서 손해를 본 이 스즈키가 서울에 와서 국정원에게 수표 1억 달러의 수표 사본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관련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그러한 그 문서 일체를 제공을 했고,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별도로 조사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내용에 상당한 그 자세한 부분과 아울러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까지도 상당한 정도로 그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2012년부터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아마 정치적으로 이것을 덮고 있었던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이 사건에 관한 그 보도를 저는 월간조선에서 읽으면서, 월간조선에 제가 알고 있는 기자한테까지 전화까지 해서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게 앞으로 큰일인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전망을 했고, 그래서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알다시피 어떠한 후폭풍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달에 걸쳐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선생, 또 월간조선의 조승호 기자가 정성스럽게 방대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보도를 했고, 이를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뭐 규모가 얼마인지 몰라도 적어도 1억 달러는 확실하고, 1억 달러가 인출된 그 계좌, 그리고 미국 동부 서부에 있는 계좌를 다 합해서 뭐 추정컨대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느 언론, 방송, 국회, 정치가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왜 문제를 삼지 않았을까요? 이런 정도 확실하면 문제를 삼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했는데도 어떠한 후폭풍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2018년에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그 다음 해죠. 이 사건을 조사한 국정원의 그 차장이야 간부 2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터무니없는 재판을 받고 1년 6개월 내지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뭐 월간조선에서 공개된 사진이니까 저도 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 1월 달에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업 국정원 3차장과 김성현 전 대북공작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하는 그 사진입니다. 국정원이 정보를 입수한 것은 2009년이죠. 뭐 북한 내에 있는 어떤 국정원의 어떤 그 민트로부터 그 정보를 얻었다, 또는 미국의 뭐 FBI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그건 이분들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되었죠. 시애틀에 있는 국정원의 정보관에게 이 테라 스즈키라는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그가 곧 평양 과기대 준공식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그와 접촉해서 이 관련 정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애틀의 국정원 정보관은 미국 FBI의 도움까지 받아서 아마 조사를 했고, 그리고 테라스키스로부터도 이 심양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었고, 그것을 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국정원은 이 서울에 있는 그 국세청의 그 협조를 요청해서 국세청이 미국 FBI의 협조를 얻어서 미국의 US 뱅크에 있는 어떤 그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에 관한 정보도 아마 그 협조를 요청해서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수사 내지 활동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 활동비는 이 국정원의 간부들은 국정원이 운영하고 있는 가장의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가장의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공작비를 엉뚱한 데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분들은 상당한 금액의 돈이 적대 국가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당연히 그에 대응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땅한 대응을 했고, 국정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공작비를 용도에 맞게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왜 죄냐?
근데 당시 재판부는 재판장이 송인근이라는 사람이고 이후 정경심의 재판을 맡아서도 상당한 무리를 지금 계속 일으켰던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은 국정원이 운영하고 있는 그 가장체로서부터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새로운 공작, 이 불법적인 공작을 하는데 투입할 수 없다. 공작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 사적으로 쓰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적으로 썼지만 불법적인 수사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두 분들에게, 이 애국자들에게 실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 1년 6개월, 2년씩 실형을 살고 아마 지금은 이제 석방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최종hợp 차장은 굉장히 그 북한의 정보원을 갖고 있고 천안함의 그 의뢰 피격 사건, 침몰 사건이 있었을 때 이것을 북한에서 누가 일으킨 사건이다라는 것, 그러한 그 세밀한 정보까지 알아서 이명박 정부가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뒤에서 역할한 실질적인 공로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정보, 첩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마땅히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수사를 했을 뿐인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특수공작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구실을 붙여서 재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국정원의 애국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형태로 해서 이 사건은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월간조선이 우려한 대로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연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터무니없는 도덕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터무니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뻔도 했고 또 이 나라 정당의 대표가 되고 있고 그 주변에서부터 엄청난 비리의 업무와 특권과 불법적인 마피아적인 그런 그 폭력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왜 정계의 중심이 되어서 오늘날 하루하루 한국의 정치를 혼란에 몰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지인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어떠한 후폭풍도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외환 위기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국내 주요 은행들을 외국계 회사에게 매각 처분을 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 당시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던 친구들로부터 상당하게 리베이트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너갔을 수도 있다는 뭐 확인할 수 없는 풍문을 듣곤 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1억 달러든 더 얼마든 간에 돈을 갖고 있을 하등의 그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사를 하면 명확하게 불법입니다. 탈세이기도 하고 국고 손실이기도 하고 말이죠. 역대 대통령이 외국계 회사와 결연하면서 받은 리베이트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추론이 그렇게 이어지면서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사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계는 있겠죠. 외국계 은행과 관련돼 있고 외국 정보기관과 관련돼 있고 또 북한과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기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월간조선의 한두 기자, 조갑재 선생 등이 제기했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한국인들이 비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이 사진에서 보는 이분들과 같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한국의 정계나 언론계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국인의 비겁함, 비도덕, 위선, 거짓말,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날 이재명 사태와 같은 큰 파장을 몰고 온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파장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서 아울러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외국계 회사와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도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기왕에 밝혀진 거니까 좀 더 자세한 것을 정부 당국이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컨대 한국인이
진실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한 그 엄격한 역사적 시험지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갖다 대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인가 하는 것을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